안녕하십니까. 네이버 경매스토리 밴드 리더 노일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2016 타경 11218 부산 사상구 주례에 있는 청구 아파트입니다. 112동 103호고요. 전입면적이 25평이니까 이게 보통 32평 아파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은 2억 2,800만원인데 20% 유찰이 된 1억 8,240만원으로 현재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층 중에 1층 건물이고요. 200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6년도니까 대략 15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자, 임대차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이수원이라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3년 2월 4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2012년 9월 7일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2016년 7월 1일 날 했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전입신고일이 확정일자 날짜보다, 도장을 받은 날짜보다 같거나 또는 전입일자가 빠르죠, 확정일보다. 그런데 이제 전입일이 확정일자보다 느리네요. 자, 보증금이 이제 1억 5천만 원이고요. 자, 등기부 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소유권이자 매매로 김갑주란 사람이 소유권을 현재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수원 씨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네요. 이수원 씨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분이시다, 그죠? 1억 5천만 원에 전세권 등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2012년 9월 7일 날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확정일자가 2012년 9월 7일이네요. 그러면 이 임차인인 이수원 씨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다가 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세권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야, 그 집에 전입신고도 해야지 보호받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2013년 2월 4일 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만소가 되죠, 그죠? 다 만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이수원 씨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도 받고요.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민법의 적용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수원 씨가 이 배당 요구를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리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법원 서류 중에서 매각물권 명세서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매각물권 명세서를 열어서 보면 이수원 씨 해가지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전세권 등기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현황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현황조사는 경매가 개시가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조사할 때 그 이수원 씨가 2012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 있다. 라고 이수원의 딸인 이채원이라는 사람이 2013년 2월 4일날 전입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네요. 가족이 전입도 인정이 되는 거죠. 계약자 본인의 전입일자뿐만이 아니라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가족들의 전입일자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조사 밑에 권리신고라고 나오는데, 이 권리신고는 이제 임차인이, 이 세입자인 이수원 씨가 법원에 서류로서 자신의 권리를 신고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수원 본인은 이제 2012년 8월 21일부터 줄곧 이 집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살고 있다. 확정일자는 2012년 9월 7일 날 받았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2013년 2월 4일 날 했다. 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자신의 권리를 신고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비고란에 이제 이수원 씨는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원 씨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아무리 선순위 전세권이지만 배당을 1억 5천만 원 전액 다 받든 못 받든 말소가 됩니다. 자, 이거는 지워지게 되지만 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느냐 여부입니다. 만약에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입은 2013년 2월 4일이니까 대항력은 전일자의 다음 날이 2013년 2월 5일 0시부터 발생하거든요. 그럼 2012년 9월 7일보다 늦으니까 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본인이 그죠? 이수원 본인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도 하고 또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도 했는데 이게 자기 발등 찍은 거죠. 그죠? 자기 전세권 설정함으로써 이제 대항력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권이, 동일한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되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2013년 2월 4일 다음 날이 2월 5일 0시에 발생한 이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전액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한테서 이수원 씨는 돈을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2차 최저 금액이 1억 8,200만 원이니까 배당은 전액 다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물건에 따라서는 이제 배당을 못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전입신고와, 이제 전세권 등기와의 그 차이를 좀 우리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